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주가 쇼크가 있었죠. 22일 보통 주시가 총액 기준 SK 하이닉스가 3전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거꾸로졌죠. 3전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전부 다 12%대로 하락을 했고,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반등을 했죠. 24일날 삼성전자가 9.84% 반등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좀 잘 안 됐고, 마이크론은 14% 반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계속 합쳐져 있어요. 저는 90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는 별로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등한다면은 그건 좀 속아서 반등한 거고요. 진짜 반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삼성이 연달아서 며칠 새 지금 엄청난 걸 내놓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계 VLSI 포럼에서 암수 한 쌍으로 2층으로 적층된 CFET 구조의 트랜지스터 셀이죠. 트랜지스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HBM4가 이게 길게 잡으면 한 넉 달 되고 짧게 잡으면 사실은 한 두어 달 되는데, 출시하자마자 10억 달러 매출을 했고 올해 안에 100억 달러 찍는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보통 출시 당해년도에 이게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 발표가 낸드를 이렇게 쌓아 올린 거, UFS인가 그 스토리지를 또 엄청난 걸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특히 HBM4 궤도 진입에 큰 의미를 찾습니다. 이거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할 빅벤처를 위한 정지 작업이에요. 이 정지 작업이 되지 않으면 내일의 빵을 쫓는답시고 오늘의 빵, HBM4를 소홀히 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벤처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한 2, 3조 돼요. 10억, 20억 달러짜리 벤처, 이 빅벤처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깥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오늘의 빵이 쪼그라들었잖아. 그러니까 2번 맞는다고요. 근데 오늘의 빵 쪼그라든 건 저건 잘 계산도 안 돼. 몇십조, 몇백조 될 수 있어요, 저거. 근데 오늘의 빵을 최강의 포지셔닝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HBM4가. 삼성이 메모리 최강자인 거예요. HBM에서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평론하는 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걸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꾸역꾸역 공부를 해요. 엉터리라도. 그래서 혹시 반도체 전공하신 분,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더니 반도체 교수를 했는데 당신 설명이 정확하다,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용기 백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꾸역꾸역 공부해서 이걸 일반 사람들이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국가 안보랑 직결돼 있습니다. TSMC가 국가 안보라며, 대만 사람 입장에선.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가 국가 안보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기술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HBM이라는 건요, 얇게 깎은 D램을 지금 이제 12층까지 쌓는데 12층을 쌓아서 결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D램에, 그러니까 D램 하나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방에서 데이터 끌어와야 돼, 저 방에서 끌어와야 돼, 이 방에 데이터 넣어야 돼, 저 방에 넣어야 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D램이가 작업실인데 일종의. 그거를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길을 갈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라잡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D램의 맨 밑에 층에 깔려 있습니다. 맨 아래. 그래서 얘를 로직 다이라고도 부르고 베이스 다이라고도 불러요. 다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에서 깎아낸 거를 웨이퍼 한 장에서 잘라낸 쪼가리를 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웨이퍼에 회로를 새긴 다음에 걔를 잘라낸 걸 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맨 아래가 지능을 갖고 있는 애예요. 로직 다이라고요. 로직이라는 건 지능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제일 잘 제작하는 데는 TSMC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 혹은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받아서 쓴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TSMC가 제작할 뿐이지, 로직은 원청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을 엄청 많이 내요. 자기들이 메모리 로직을 건드리는 방식이 오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이 건드리는 방식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로직을 짜달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고 로직을 짤 수 있는 게 누구냐? TSMC인 거예요. 그러면 TSMC 같은 데서 로직을 짜면 이게 3자 공동과제가 돼요. 왜냐면 로직은 메모리를 건드리는 거니까 메모리 만드는 한익이 껴야 돼.
그다음 제작은 TSMC가 하니까 TSMC가 있어야 돼.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자 공동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 맞춤형 칩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일 때 로직 다이가 다르고 또 뭐 구글일 때 다르고 메타일 때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 다이의 원판을 가지고 고객에 맞춰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직 다이가 커스터마이징 되면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가 연결되는 통로가 달라지겠죠. 메모리를 쌓아서 그걸 쫙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고객사, 그 다음에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다시 파운드리의 옆구리에 붙어 있는 무지하게 중요한 공정인 패키징. 이렇게가 이제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동과제가 되죠. 그래서 공동과제의 저주 때문에 하이닉스가 양산 출하가 늦어진 거예요. 반면에 삼성도 양산 출하가 늦어질 뻔했죠. 삼성은 엄청난 요번에 배팅을 한 거예요. 야, 로직 다이를 삼성 거를 써, 우리가 한번 짜볼게. 그래서 삼성의 로직 다이를 짰어요. 그래갖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HBM4의 로직 다이는 그 전과는 전혀 격이 달라요. 그 전이 말하자면 이륜 마차라 그런다면 얘는 제네시스예요. HBM4 로직 다이는. HBM3까지는 이륜 마차급이에요. 지능도 낮고 별것도 없어. 얘는 제네시스급이야. 별별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 HBM4 로직 다이를 바로 짜서 성공시켰는데 그때 회로 폭이 4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TSMC랑 같은 급이에요. TSMC가 3에서 5나노미터를 섞어서 쓰거든요. TSMC랑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TSMC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단박에 따라잡은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메모리를 갖고 있는 회사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 로직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 두 번째가 뭐를 했냐? 완C D램을 했어요. 완C D램은요, 이 기존 D램 구조의 최정점이에요. 완C 이상은 없어.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 때 그 아랫세대인 완B D램을 써요. 하이닉스는 보다 안전한 방식을 항상 택해요. 삼성은 오랫동안 그 글로벌 업계에서 메모리 1등을 해왔잖아요. 3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본 롱 비전을 가지고 벤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HBM4에 벌써 2개가 들어갔죠. 하나는 세계 최강, 세계 첨단의 D램, 완C D램이고 다른 하나는 4나노미터, 세계 최고 수준의 로직 다이고 그 2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뜬 거예요. 요번에 왕창 뜬 거예요. 둘이 딱 결합을 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HBM4로 메모리는 그게 뭐 일반 메모리든 뭐 HBM이든 삼성이 최고야.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럼 삼성이 무슨 재주로 로직 다이를 성공시켰지? 그리고 로직 다이는 또 고객이 요구하면 계속 수정을 해줘야 돼. 그 수정도 빠르다는 소리거든. 이제 삼성이 자기 인하우스로 갖고 있으니까. 삼성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거 말 된다라는 게 요번에 증명된 거예요. 그전엔 삼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거 문어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은. 세계 유일하거든. 메모리 갖고 있고 파운드리 갖고 있고 첨단 패키징 갖고 있고. 그 셋을 자기들 회사 안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all in one.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이게 삼성의 캐치프레이즈야. TSMC는 그걸 딱 겨냥해서 비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순수한 사업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순수한 사업을 합니다. 퓨어 플레이 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요. We do not compete with our customers. 그게 뭐야? 퀄컴? 야, 너희 삼성에 파운드리 주면 삼성 엑시노스랑 너희 스냅드래곤 경쟁하자는 너희 골변냐? 엔비디아? 삼성에 주면 너희 거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 너희 그 GPU 망하는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TSMC는. 그러니까 삼성은 자기 제품을 내는 회사잖아. 메모리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런 회사가 남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잖아요.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 개념으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에요. Conflict of Interest라고. 판사가 변호사 돼. 판사가 검사 돼. 이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검사가 변호사 돼.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의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거 원래 안 돼야 되는 모델이야. 근데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왜 된다는 거냐. HBM 덩어리를 짜다 보니까 HBM 안에 로직이 들어가네. 그러면 로직 다이 만드는 회사, 로직 다이 만드는 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은 그게 파운드리 영역인데 그거 만나서 또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HBM 얘기해야 되고 급해서 죽겠는데 지금 사업은 공동과제 푸느라고 뺑뺑이 돌다가 다 끝나네. 세워라 내워라. 한 번 뺑뺑이 돌면 한 달, 돌면 또 한 달.
그런데 이게 한 집에 있어. 기껏 떨어져 있어봐야 천안하고 평택, 천안하고 용인이야. 전화 한 방 하면 30분이면 서로 달려와. 1시간이면 달려와. 그래서 그냥 문 닫아 걸고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당신 내가 조정해야 돼. 아니, 당신이 조정해야지. 우리는 원칙대로 한 거야. 그 엔지니어들, 죄송합니다, 곤조에 있거든요. 엔지니어들끼리 모아놓고요. 분야가 다른 엔지니어들끼리 모아놓고 그 이제 걔들 용어로는 트러블 슈팅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용어로는. 트러블 슈팅 해라라고 붙여놓으면 나는 내 영역에서 원칙대로 했다 이거요. 근데 네가 어겨서 이 문제 생긴 거다 이러고서 멱살잡이 거의 뭐 거기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병 깨서 뭐 찌를 듯하게 싸워요. 엔지니어들 기질들이 그렇다고요. 자존심도 강하고 뭐 말을 그렇게 격하게는 안 해도 마음속에선 그래요. 최소한. 그런데 문 닫아 걸어놓고 그게 결판 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회의를 하잖아. 그 결판을 내버린다고. 이게요, 만리 밖에 떨어져 있으면 뺑뺑이가 돕니다. 한 달이고 2달이고 간에. 공동과제 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시간을 가능하면 좁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주문형, 맞춤형이야. 기성복이 아니야. 이런 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메모리도 있고 뭐 로직도 있고 별게 다 있어. 패키징도 기막히게 해놔야 돼. 이런 상황의 시장이다 보니까 판사가 검사도 하고 모드를 바꿔서 변호사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판사가 갑자기 저기에서 검은 법복 입고 하다가 확 옷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신사복 다 입고 이제 변호사 모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변호사 모드 하다가 또 좀 초라한 법복으로 입고 저기 건너가서 이제 검사 모드로 얘기하겠습니다. 검사도 하고. 이런 거 말하자면 그런 게 필요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하도 이상해갖고. 그래서 삼성 모델이 증명된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잠시 생애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아요, 알림, 구독 이건 머스트고요.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또 여유가 있으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이제 메모리 평정했어. 기존 D램 구조에서 갈 수 있는 최종점이 1C D램이에요. 그 아래는 이제 1D인데 1D로 가게 되면 달라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용어만 쭉 하지 이 구조를 잘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근데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삼성이 뛰는 게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삼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혹시 돈이 있는 경우는 뭐 몇백만 원이라도 삼성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금융이 출렁거릴 때, 주가가 출렁거릴 때, 아, 저거 그냥 변덕이야. 아니야, 저건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HBM4를 정복함으로써 빅벤처를 위해서 털을 닦은 거예요. 그럼 빅벤처가 뭐야? 본딩입니다. 붙이는 거. 지금 삼성 다음 차세대 1.5 D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5 D램보다 먼저 하는 게 이게 구리구리 본딩이고요. 구리구리 본딩 다음에 구리구리 본딩 기술이 처음으로 시도될 때는 그러니까 1D D램이요. 1D D램보다 먼저 하는 게 구리구리 본딩이고 구리구리 본딩이 처음 시도되는 건 D램이 아니고 HBM의 층간에 적용될 거예요. 삼성이 이미 그걸 천안에 라인을 깔았어요. 그 라인에 갔다고 생각돼요. 며칠 전에 그 주가 폭락한 날 그 이재용 회장이 천안 갔잖아요. 그 천안에 무슨 라인 갔겠냐고. 거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구리구리 본딩 실험용 양산 라인이 있어요. 양산 라인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 공정 개발하고 있다고요. 거기 갔을 거예요. 그냥 구리구리라 그럴게요. 이 다이랑 다이를 붙이거나 다이는 아까 웨이프 쪼가리죠. 혹은 뭐 칩 덩어리, 칩렛과 칩렛을 붙일 때 이거를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방법은 좀 복잡한 칩은 전부 다 범프예요. 옛날엔 칩이 뭐 바깥으로 몇 개 IO라 그러는데 IO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 아웃을 집어넣고 빼는 걸 저 왼쪽 그림에서 저 발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 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저런 식으로 아래에다가 범프로 쫙 얹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 범프야. 그런데 이제 범프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범프 가지고도 안 되고 열도 적게 놔야 되고 간격도 더 좁혀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구리구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를 결합시키거나 칩렛을 결합시킬 때 결합 방식이
이게 지금 삼성이 몰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생짜배기로 만약에 이거 개발하겠다 들으면 100조 가지고도 부족해요. 근데 삼성은 기반을 다 닦아놨어. 추가로 들더니 한 1, 2조, 2, 3조 이 정도예요. 추가로 드는 돈은. 거기다가 HBM4라는 오늘의 빵을 확실히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의 빵이거든요. 구리구리 본댕은. 내일의 빵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오늘의 빵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잖아. 오늘의 빵을 확실히 굳혀놔야 그 다음에 내일의 빵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라고 HBM4 이번에 정복한 게. 이 구리구리 본딩은요, 칩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기술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뭘 붙이는 거니까. 지금 다 입체로 쌓고 붙이고 뭐 다 이런 게임이잖아, 지금.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구리구리 본딩은 어떤 거냐면 저렇게 그 다의 표면에 이렇게 원통 뿔 같은 게, 원통형이겠지. 뿔 같은 게 구리뿔이 조그맣게 돋아나 있는 거예요. 실린더가. 그래서 걔를 이렇게 적당한 온도, 뭐 한 200도, 뭐 150도, 뭐 300도 이런 정도 적당한 온도에 놓고 얘를 압력을 가하면 그게 결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 구리의 결합부의 표면이 1나노메타 이하로 곱게 표면 처리돼야 돼. 볼록볼록한 그 차이가 1나노메타 이하여야 돼. 극한 기술이죠. 또 그 표면 간답시고 옆에 거 갈아버리면 안 돼. 저게 너무 작아서요. 조금만 갈면은 저 옆에 있는 걸 갈아요. 또 조금 덜 갈면은 표면과 표면 사이에 평이 안 맞고. 극한 기술이죠. 극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 표면 가는 거, 그 다음에 극도로 청정해야 되고. 표면 가는 거 CMP라 그래요.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플레이너라는 게 평탄화를 플레이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패를 플레이너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대패. 그렇죠. 1나노메타 이하로 골라야 되고 옆에 기둥이랑도 그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 기둥이 뭐 하나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래 얼마나 골 때리는 기술이에요, 저게. 그 대패질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극한 기술이죠. 그게 구리구리 본딩이에요. 예. 그 구리구리 본딩 어디다 쓰는데 이거요,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3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HBM4가 있고요. HBM4E가 있습니다. 삼성을 기준으로 해서. HBM4는 12단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D램을 쌓을 때 삼성이 필름 적층 방식을 써요. 중간중간 필름 끼워놓고 써요. 12단은. 그런데 HBM4E가 되면 16단이 돼요. 삼성은 HBM4E 16단을 지금 이 구리구리 본딩으로 붙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구리 본딩 공정, 이게 공정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공정 개발을 하기 위한 모의, 그러니까 흉내낸 양산 라인을 천안에 만들어 놓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슬쩍 HBM4E 쪽은 우리 조금 늦출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범프 방식 가지고는 좀 곤란해요. 저게 뭐 두께가 770 마이크로미터인가? 그러니까 1mm 이하, 0.77mm 이하인가 뭐 이렇게 돼요. 전체 그 요구되는 게. 그러니까 저걸 이 D램을 16단 쌓으면은 쌓고 아래 그 베이스 로직 쌓게 되면 베이스 로직판 두게 되면 범프 가지면 이게 뜨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HBM4E 16단이 힘들어요. HBM4 그러니까 HBM4 12단은 가능해요. 삼성도 12단은 이 필름 방식이야. 근데 4E 16단 들어가게 되면 저거는 삼성이 거기에 구리구리 본딩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저게 만약 성공하면 정말 지진 납니다. 근데 성공이 쉽지 않아요. 처음 수율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15에서 20% 나옵니다. 양산 라인에서. 그거 가지고 잡아나가는 거예요. 돈 쏟아부어서. 돈 쏟아부어서 그거 가지고 60%, 뭐 70%, 뭐 55%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저게 삼성이 개발했던 GAA 기술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 위급이에요. GAA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는 거예요. GAA가 아주 미세한 거 다루는 나노급 다루거든요. 나노급의 물질 다루거든요. GAA가. 삼성이 여기서 잠시 좀 삼성 체질을 보여주는 건데 삼성이 TSMC보다 GAA 훨씬 일찍 건드렸죠. 근데 TSMC는 마지막에 늑장 부려서 했지. 근데 GAA 2나노 보세요. 수율이 TSMC가 좀 높게 발표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삼성의 근성이 나와요.
GAA는요, 채널이라 그러죠. 그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그걸. 채널을 나노 두께거든요. 그 채널이. 그걸 나노시트라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웨이퍼에 이 부분을 팔 때는 전기가 쉽게 빨리빨리 많이 흘러야 돼. 그러면 채널을 넓게 파야 돼. 근데 이 부분은 넓게 만들어야 돼. 이 부분은 채널을 좀 좁게 만들어야 돼. 뭐 괜히 거기 넓게 할 필요 없어. 괜히 그러면 그 면적만 찾아 먹어. 거기는 이 정도로 좁게 해야 돼. 여긴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이야. 넓은 채널, 좁은 채널. 이 작업을 할 때 얼마든지 가변적이에요. 삼성은. TSMC는 달라요. 아, 채널 사이즈요? 네. 대중소, 예, 특대 4가지 있습니다. 골라서 쓰세요. 그래서 수율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나노시트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그 공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쉬운 빵을 놔두고 완성도가 높은 빵을 찾아가는 회사예요. 이미 쉬운 빵으로 매출 1위 하는 거는 이미 너무 오래 해왔어. 또 그렇게 너무 오래 해올 때에도 바로 이 덕분에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쉬운 빵이 아니라 근본 기술을 깊게 들어가는 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망할 수도 있죠. 혹은 그러다가 뭐 매출이 처질 수도 있고 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풍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뭐냐? HBM4 16단은 범프 사용이 곤란해요. HBM5 20단은 범프 사용 불가능해요. 이건 아예. 그래서 그 D램을 16단을 쌀 때 중간중간 끼워 넣는 필름을 못 써. 삼성은 필름 끼워 넣는 방식이고 SK 하이닉스는 여기 에폭시 충진 방식이에요. 에폭시 충진은 더욱더 힘들어요. 이거 좁히는 게. 필름보다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16단을 좀 늦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필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 필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6단 되면 안 하려 그러는 거예요. 삼성은 이 16단에서 저걸로 건너뛰겠다는 거야. 구리구리 본딩으로. 구리구리 본딩이 여기서 쓰여요. 그러니까 삼성의 차세대 HBM을 구리구리 본딩으로 내놓는 순간 족탈불급 HBM 1등이 됩니다. 족탈불급 1등이 돼요. 그 다음에 차세대 D램도 똑같아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이 저 차세대 D램 1D, 그러니까 1D D램을 준비 중입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1D D램이 이게 어느 정도 차세대인지는 설명이 없어. 이것도 구리구리 본딩 문제예요. 왜 오른쪽 그림 봐보세요. 이게 D램이 어떤 거냐면 D램은 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셀 하나가 0이냐 1이냐 값을 전원이 들어있는 동안은 기억하는 거예요. 전원 나가면 다 잊어먹고. 그 D램이 그런 애죠 아마? 예. 그럼 셀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트랜지스터 하나와 카패시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카패시터가 엄청 키가 높아요. 애스펙트가 1대 100인가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1나노면 키가 100나노 필요한 거예요. 애스펙트가 그래서 애스펙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렇게 구부려 놨잖아. 모양을. 뭐 저렇게 4겹 구부려 놓으면 1대 25 되겠네. 가만히 보세요. 카패시터 아래 뿌리랑 얘 높이 아마 25배 나올걸 저거? 그러니까 얘가 전체 저 칩을 지금 복합해서 계속 수직으로 적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위로 막 뿌리 나오듯이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칩의 높이를 카패시터가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아래 트랜지스터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캐패시터가 없는 D램을 생각한 거예요. 캐패시터가 없는 D램을 만들려면 저 캐패시터 역할을 하는 게르마늄인가 뭔가 좀 실리콘과 다른 물성을 가진 필름을 써야 돼. 그러면 게르마늄을 가진 필름하고 아래는 실리콘 베이스의 웨이퍼인데 이게 붙겠냐고 안 붙죠. 게르마늄 베이스의 필름이 아니라 게르마늄 베이스 웨이퍼하고 실리콘 베이스 웨이퍼가 잘 안 붙죠. 본딩이 잘 안 되죠. 엄청나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구리구리 본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르마늄 베이스 웨이퍼로 카패시터를 그리고 카패시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카패시터를 대체할 수 있는 평면적 패턴을 그리고 카패시터 아니에요. 그래서 카패시터레스라 그래요. 실리콘 베이스 웨이퍼에 트랜지스터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카패시터 그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얹은 다음에 그리고 뒷면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D램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1D D램은요, 1C D램과는 달라요, 구조가. 지금 전 세계에서 1C D램을 만드는 데는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저 구조. 저걸 1T, 1C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하나에 카패시터 하나. 1T, 1C 구조의 셀로 이루어진 D램의 마지막 완성점이
1C D램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거는 저구조가 아니야. 캐패시터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셀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8GB D램이다. 뭐 요새 그런 건 없겠죠. 뭐 1GB, 8GB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8GB니까 80억 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거든. 그럼 8배를 해줘야 돼요. 640억 개 셀이야. 640억 개 셀이에요. 8GB D램 요만한 거 하나에 셀이 640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D램 부피의 대부분은 캐패시터가 차지하고 있어요. 저것의 최고 완성본이 오직 삼성만 만들고 있는 1C D램이에요. 그 다음 번은 구리구리 본딩을 사용한 1D D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HBM의 D램 사이에, 그 D램 자체는 1C D램이죠. D램 사이에 끼워 넣는 거를, 본딩하는 걸 구리구리 본딩을 하면, 그 기술이 성숙하면 그거를 더 작은 규모로 옮겨서 D램의 그 구성 요소인 셀 차원에서 구리구리 본딩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건 나중에 오는 거예요. HBM 다음에. 또 시장도 지금 HBM4는 열려 있지만, 또 HBM4E도 열려 있지만, 지금 차세대 D램은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구리구리 본딩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NP 한쌍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암수 한쌍 트랜지스터. 제가 말씀드렸죠. 저 셀의 그 트랜지스터는 항상 두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N 트랜지스터와 P 트랜지스터를. 그래서 우리가 사방 밸브라 그러나 수도꼭지나 뭐 이런 전기 중에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불이 켜지고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불이 켜지는 그런 전기 가능하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전기가 되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양쪽 전기 그런 식이 돼요. 저거 NP를 한 쌍을 쓰면. 그래서 밸브 작동이 굉장히 쉬워지고 밸브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NP 한 쌍이 되면. 저 게이트가 밸브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NP 한 쌍을 옆으로 평면에 깔아놓고 썼다고요. 한 세트 이렇게. 그런 세트가 쫙 모여져서 그게 하나의 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셀이니까 그게.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그걸 그렇게 게이트 위에 게이트를 올려야죠. 그럼 게이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냐고. 구리구리 본딩이에요, 저게. 저게 며칠 전에 삼성이 VL 그 SI 포럼에서 발표했잖아. 저게 그러니까 3D 적층 CFET 칩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았잖아. 저거 만들어 본 거라고 실험실에서. 구리구리 본딩으로 N 위에 P를 얻는 걸 만들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문이었다고. 그러니까 구리구리 본딩이 벌써 세 군데잖아. HBM에서 대박 치는 거고요. D램의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칩의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저 거의 모든 칩이 다 저런 구조거든요. 암수 한쌍 트랜지스터 구조예요, 모든 칩이. 그것을 이때까지 1층 칩으로 하던 걸 2층 칩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어떤 종류의 벤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벤처 담화 규모가 크죠. 저걸 맨땅에 했으면 수백조가 들어가는 거고, 삼성처럼 다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이때까지 전부 저걸 향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딱 던져야 될 돈이 한 2, 3조. 그 던지기 위한 그 기본 틀이 천안에 있는 HBM4E 시범 생산 라인이에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정을 지금 가다듬는 중이에요. 아니 대패질을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게 보통 일이냐고요. 예. 좀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죠. 천안에서 지금. 그래서 삼성은 이거 되면 이제 HBM 먹고 D램 먹고 반도체 전체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후고 셴샨, 그러니까 호국 신산, 대만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 그걸 대만 사람들이 TSMC라고 부르죠. 그럼 한국은 그런 호국 신산이 있냐? 삼성의 호국 신산이다. 이재용 회장이 산신령이다. 천만에. 아닙니다. 한국은요, 하나의 신성한 산이 있는 게 아니라 1000개의 고원이 있는 거예요. 1000개의 고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천의 고원.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프랑스의 그 빌어먹을 놈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의 하나인 들레즈의 책이 바로 천의 고원, A Thousand Platos입니다. 핵심 컨셉은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항적 정서를 가지고 해체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그거 자체로서 이심전심이 통하면 사회가 뒤집어진다예요. 이심전심, 물밑에서의 이심전심, 서로 눈빛 한 번으로 이심전심, 썸 타는 이심전심, 땅속 줄기, 리좀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악마의 해체성을 공유하는 인간들 사이에 이심전심, 그거면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야. 근데 너무나 시적으로 쓰였어요. 책이 너무 아름답게 쓰였어요. 제목도 멋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도둑질해 온 겁니다. 한국의 천혜고원은 복합적이에요. 일단 군사 안보 분야의 고원들이 막 솟아있어. 기업 경제 분야의 고원이 막 솟아있어. 소프트 파워 분야의 고원이 막 솟아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 하나를 들어서 이 산이 유일한 후구센샨입니다 라고 말을 못한다고. 이재용 회장이 유일한 산신령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한다고. 여기는 단 기업 경제 분야에 솟아있는 고원들 중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고원이 삼성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또 삼성이 또 이끄는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럼 삼성, LG 다 하고, 디스플레이 또 가전 그럼 삼성, LG 다 하고, 바이오 여러 회사 있고, 배터리 그럼 여러 회사 있고, 원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 기계, 건설 이게 다 있죠. 이게 산업이죠. 제조업 말고 조선이나 원전은 제조업 아니거든요. 저거는 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을 찍어내는 걸 제조업이라 그래요. 조선,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건 산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조업은 통째로 다 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업이 큰 우산이고 제조업은 그 안에 있는 상당히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죠.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경제에 이렇게 그 동네의 고원들, 막 솟아있는 고원들, 거기가 미국 주도 서방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핵심고리죠. 이거 작살나면 작살나는 거지. 서방 전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천혜고원, 호국고원이죠. 호국고원의 한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죠? 근데 우리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또 군사 안보 분야의 호국고원이 있잖아. 군사 안보 분야에는 뭐 공군이 호국고원이다. 뭐 한화 오션스가 호국고원이다. 한화 무슨 에어로스페이스가 호국고원이다. LIG 넥슨이 호국 그런 말 못해요. 여기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어떤 영역만 있을 뿐이에요. 그 대신에 이 고원은 특징이 뭐냐면 두 가닥 DNA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는 한국인의 자긍심과 국방의지. 저희 뭐 67살 만 67이고 조금 있으면 68 되는데 뭐 웬만하면 뭐 상당히 위험하더라도 여차했을 때 그러니까 민방위 중에 상당히 위험한 일까지도 그냥 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뭐 훨씬 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많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군사안보 분야의 또 하나의 코드는 한미군사동맹이에요. 이게 한미군사동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DNA 코드로 흘러요.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고원은 뭐냐면 한국의 제1도련에서의 자리매김이에요. 한국은요 1950년 6.25 때부터 한 50년 60년 동안은요 제1도련의 바깥에 있는 전진기지예요. 원정 전진기지야. Expeditionary Advanced Base예요. EAB야. 제1도련 자체는 일본 열도로 흐르거든. 한국은 거기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전진기지였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워낙에 이게 힘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이 북방종단 몸통이에요. 노던 터미너스라고. 노던 터미너스 키스톤이에요. 북방종단의 주춧돌이 한국이 이제는. 두 번째 큰 고원이 뭐냐. 국방안보 분야에서. 이건 어떤 회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제1도련에서의 자리매김, 제1도련이라는 게 결국은 서방, 즉 미국 주도 질서가 중국을 때려막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고원도 결국 한미동맹이랑 관계가 있어요. 군사지리적 위치가 두 번째 고원이에요. 이거는 전진기지로서 남침을 격퇴하는 게 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중국 심장에 들이대어진 단검으로 바뀌었어. 군사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더 중국을 치명적으로 겨냥하는 자리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고언인데, 잠깐만, 우리가 왜 중국 심장에 왜 단검이 들이대어진 것 같은 형사가 됐지? 아, 그건 중국은 공산계 전체주의고 우리는 서방 선진국이고 우리는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주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한미동맹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고언은 뭐냐면 한미연합군의 연동통합이에요. 근데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제1돌은 연합군 킬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통합 모델 고민을 오래 해왔다고. 한국은 미국 주한미군이랑 상의해가면서 그 통합 모델을 확장해가지고 미국이 제1돌연 연합군 AI 킬웹으로 지금 모델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리짜이밍 더블당이 거기서 뺀질거리고 빠져나가고 있어서 문제지. 이게 서태평양의 진짜 나토예요. 나토는 1991년에 서유럽에서 임종자리에 누웠고 이게 진짜 나토야. 거긴 가짜 나토예요. 유럽의 나토는. 나토는 뭐예요? 핵심이 제5조잖아. 제5조가 뭐야? 어느 한 나라가 침공당하면 다거리로 다 튀어나가서 싸운다가 제5조잖아. 그거죠. 남중국해에서 침공당하면 하이난에서 다이란까지, 저 서해 저 북쪽 북단까지 한꺼번에 메가전구가 벌어진다. 그게 제1돌연 연합군 AI 킬웹에 깔려있는 군사사상이에요. 그 군사사상의 씨앗이 된 게 한미연합군에서 만지작거려온 연동통합 방식이었다고. 그럼 이것도 한미동맹이랑 관계 있잖아요. 네 번째 고언이 뭐야? 중국은 북한을 악용해서 북한을 북핵 반점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도발할 때 북에 핵을 내세워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발을 묶겠다. 이게 중국의 미친 망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을 하는 거지. 야, 너희 도발하면 어차피 우리도 못 살게 돼. 그러니까 차라리 하이난에서 다이랜까지 메가정구 전쟁이 벌어지는 거 우리 겁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맡은 구간, 즉 서해에서부터 이호도까지의 구간, 그걸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근데 너희 그 감당되냐? 우리는 5천만을 다 죽여야 대한민국이 끝나지만 너희는 베이징에 중南하이에 모여있는 오골거리는 몇 명 죽으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끝나. 너희 감당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미동맹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언이 있죠. 여기에는 닉슨 독트린의 충격으로 1969년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에 의해서, 그게 닉슨 독트린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방산을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느샌가 딱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워낙 강하고 국방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서방 진영의 무기창이 돼 있는 거라. 세계 2위 무기 국가들을 가까이, 세계 2위 수출 국가 될 거예요. 우리 장담합니다. 이것도 한미동맹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한국인의 자긍심과 국방의지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긍심과 국방의지, 그 한미동맹, 이거는 별도의 고언이 아니에요. 모든 고언의 관류에서 흐르고 있는 DNA예요. 그리고 국방 쪽은 고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의 이름 혹은 군대의 이름 혹은 장군의 이름으로 고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기둥을 가지고. 예. 자, 그 뭐 이제 소프트 파워는 뭐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여쭐게요. 과연 리짜이빙 더블당 종중은 이 천의 고언을 감당할 수 있냐? 한국은 호국 천의 고언이 있는 거예요. 이 천의 고언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삼성 이런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어디서 나왔어? 이런 무지막지한 그 국방 안보 분야에 또 고언을 만들어내는 그 흐름은 어디서 나온 거야? BTS부터 블랙핑크까지 저 수많은 그 한류, K-팝, K-드라마, K-애니싱, K-뷰티 뭐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건 전부 한국인의 영혼이 헤엄치는 거대한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 헤엄치는 바다, 이게 얼이죠, 얼. 이게 이제 영적인 체험이랑 관계가 있는 얘기죠. 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얘기한 사람은 니체고, 그 전에 뭐 종교에서는 다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의 얼은 한국어가 특이해요.
이 영혼의 바다에 대한 그 단어가 있는 게 얼이라는, 그리고 자기의 개인화된 쪼가리 영혼, 그건 넋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의 쪼가리 영혼에 대한 단어와 영혼의 바다에 대한 단어가 각각 있는 아주 특이한 언어예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의 얼은 지난 200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중국 대륙에 저항해 온 거 아니에요. 정체성 게임이었다고. 그런데 그 우남의 독립정신이 쓰인 122년 이후, 122년 전 이후부터 이건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극복 승리로 전환돼 가는 시대죠. 그전엔 뭐 중국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 중국이라는 게 블랙홀이어서 그걸 정복하면 거기에 동화돼서 그의 일부가 돼요. 몽골이 그랬고 여진이 그랬고 다 그러잖아요. 중국을 정복하면 중국에 동화돼서 일부가 돼요. 돌궐, 몽골, 여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은 극복 승리로 전환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처량한 표현입니까? 나란 말씀이 딩극에 달라. 저항이잖아.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에 의해서 아이덴티티가 규정되는 거 아니야. 너와 달라. 너에 비추어서 달라. 부정적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온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얼이 가없이 온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삼성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저 삼성전자 정말 그 훌륭한 회사예요. 예, 훌륭한 회사고요. 그러면 이제 저런 회사가 만약에 대만으로 가면 저건 호국 셴샨 따따블이야.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TSMC 저 삼성의 성공 과도를 달리면요, TSMC 많이 빛을 발해요. 비즈니스 사이즈는 줄지 않을 텐데 상대적 비중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근데 그 삼성조차도 우리한테는 하나의 호국 신선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호국 천의 고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천의 고원이 뭐 대충 편의상 보면 여기가 기업, 이 고원들은 기업 경제 동네, 이 고원은 안보 국방 동네, 이 고원은 소프트 파워 동네. 대충 봐도 그렇게 한 세 정도의 고원이 있는 거예요. 그 고원들이 다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고원들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그 봉우리들 다 어디서 밑에서 솟아올라서 이 봉우리가 삐죽삐죽 다 솟아오른 거야, 고원들이. 한국인의 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